우리나라는 기름도 없지만 단군 할아버지가 선택한 이 땅이 참 안타까운 게 주변에도 기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중동이고 서글프다. 정유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주요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인 건데 무조건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정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인가, 감내해야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그 이란 전쟁 때문에 중동산 원유를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 아니냐. 그럼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석유를 이젠 중동에서 사오지 말고 미국에 사오고 캐나다에서 사오고 너무 그러면 되는 중동 거 아니야. 의존도가 심해. 어.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마음먹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못 바꾼답니다. 여기에 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못 바꾼대. 전문기자 이게 마치 그 뭡니까? 우리 플러그 안 맞으면 아, 여행 가서 아무것도 못하지.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그럴 수도 것처럼 있어. 네. 정유 공장이 이게 맞는 원유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런 모양입니다. 자, 김상훈 기자님한테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네, 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우리나라 석유 공급망이 수술대에 올랐는데 일단 가장 먼저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정유 산업 같은 경우에 단순히 우리나라가 쓰는 경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쓰는 휘발유 이걸 만드는데 국한하지 않습니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수출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을 보면 2022년도에 2등이 석유 제품이었어요. 2등까지 했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석유 제품이 자동차 다음 3위. 503억 달러로 해서 3위인데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독특한 또 보기 드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유 업체가 4곳이 있잖아요. 예.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그다음에 S오일. S오일, 아람코가 대주주인. 근데 이 정유 업체들이 원유를 아주 많이 사옵니다. 아주 많이 사와서 이걸 정제를 해서 석유 제품들을 만드는데 그중에 내수용으로 쓰는 거는 40% 정도에 불과하고요. 우리 내수용.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60%를 수출을 하는 건데 물론 이 비율은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굉장히 드물어요. 요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재밌는 게 이런 건데 전 세계 국가들의 석유 정제 능력을 비교를 한 겁니다. 뭐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고요. 1등은 중국이고요. 그다음 근소한 차이로 미국이 2등이고 그다음에 국가별로 따졌을 때는 러시아가 3등, 인도가 4등, 그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야. 예를 들면 일본보다도 많아요? 일본보다도 많고 브라질보다 많고 브라질보다도 많고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보다도 많아요. 많고. 유럽은 전체 다 했을 때 이만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정제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그러니까 석유가 안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정유를 진짜 많이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진짜 정말 우리가 중동산 원유 때문에 우리가 쓰는 석유들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충분히 원유 수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이걸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을 하고 그걸로 우리나라 어떤 산업을 부흥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게 안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싸게 사와서 마진을 남기고 팔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매우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중동산 원유에서 탈피하는 게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듣기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들이 중동산 원유에 딱 맞게 설계가 돼 있어.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 맞습니다. 그 정도는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중동산 원유에 잠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국가별 원유 수입 비중입니다. 예. 보시면 사우디가 1등, 이라크가 2등,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3등 쭉쭉 해서 중동산 원유를 우리나라가 사오는 게 전체 70.1%나 돼요. 왜 이렇게 중동에 의존하게 됐는가?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2025년 기준이거든요. 예. 2025년 기준인데 우리가 한번 2022년도에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몰빵이라고 해야 될까 속된 말로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유럽도 큰일 났지.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러시아 원유 그다음에 러시아 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옆에서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이 러시아에 의존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중동 석유에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원유 수급선을 조금 다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예. 근데 보시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게 과거에는 80%에 육박했던 적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오히려 비중이 늘어나고 예. 보시면 그 전에 이게 60%까지 줄었던 적이 있는데 2021년도에 예. 이때 왜 줄었냐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흑자 줄이겠다고 우리처럼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굉장히 많이 내는 나라들에게는 야 니네들 미국산 원유 좀 사가. 그래서 보시면 원래 5%에 불과했던 미국산 원유 비중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늘어나서 지금도 70%나 되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유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석유공사 이런 것들은 왜 그러면 중동산의 비중을 줄이지 않았을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중동산 대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가 정유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산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많이 사와서 이거를 정제한 뒤에 싱가포르에도 팔고 호주 같은 데도 팔거든요.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석유를 팔지 않으면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경유, 그다음에 휘발유 이런 것들의 수급에 굉장히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해줘야만 일반 소비자들이 정말요? 소비 제품을 쓸 수가 있어요. 아예 모자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원유를 사와서 이걸 석유 제품으로 정제해서 파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거에 중동산을 많이 썼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왜 중동산에 저렇게 의존을 많이 하게 됐어요? 싸서? 중동이 일단은 제일 싸다? 싸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싸게 사다가 어쨌든 이문을 남기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중동산 석유가 싼 이유가 원유도 품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품질은 WTI가 제일 좋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게 API 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미국 석유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등급을 분류하는 건데 그래서 예. API 3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것보다 낮으면 중질류, 무골 중자를 써서 중질류. 30에서 34 사이면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질류. 그다음에 이것보다 높으면 경질류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다음에 황함유량이 낮을수록 좋은 스위크루드라고 거고, 해서 좋은 거고. 맞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건데 보시면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API도가 낮죠. 네. 중질류에 가깝다. 무거워. 그리고 황함유량도 높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서부 텍사스산 경질류 같은 경우에는 API도도 높고 그다음에 보시면 황함유량도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API가 높은 경질류일수록 사실 어떻게 보면 비싼 석유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는 전체 원유들을 비교한 건 아니고 이게 보시면 셰일 오일에서 나오는 원유입니다. 예.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비싼 보시면 나프타 그다음에 케로신이라고 해서 이거 등유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항공유에 많이 쓰는 예. 그다음에 디젤 그다음에 가솔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중질류로 갈수록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한 번 더 정제를 해야 되는 경유 LVGO랑 HVGO가 한 번 더 정유를 해야 되는 경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잔사유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정제를 해야 되는 불순물이 많은 이걸 그냥 연료로 떼었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예. 그런 것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많이 가져다 쓰는 게 아라비안 나이트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한 번 더 정제를 해야 되는 잔사유나 벙커시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질류는 한 번 더 정제를 해야 되거나 혹은 비싼 휘발유나 이런 것들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품질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싼 거고 반면에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나 그 미국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경질유이기 때문에 비싼 휘발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와서 비싸게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두바이유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놨던 거예요. 예. 특히 뭐 싼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싸게 사와서 이문을 많이 남겨서 팔려면 가까운 데서 원유를 사와야 도입해야겠죠. 되죠. 이거 보시면 이게 수송 비용입니다. 수송 비용. 중동이 좀 쌌을까요? 여기 보시면 FOB라고 해서 이게 본선 인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 가격이고 예. 이 CIF라고 해서 이게 운임이나 보험료 같은 걸 포함했을 때 도입 단가거든요. 보시면 중동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이
CIF에서 FOB를 뺀 게 수송 단가, 전체 예, 수송 단가, 예. 수송할 때 드는 운임, 그다음에 보험료,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럴당 1.87달러밖에 하지 않아요. 싸네 확실히. 근데 중동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수송 단가 평균이 2.99달러고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가져오는 거는 3.93달러 정도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동 원유가 가장 싸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중동 원유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이란 전쟁으로 만약에 계속 통행료를 걷는다고 한다거나 호르무즈에서 혹은 그것 때문에 이란은 진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건 진짜 불안해.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게 들어. 네. 뭐라든지. 지금보다는 하여튼 비싸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안 맞아지는데 얼마나 비싸지느냐의 문제인 거죠. 잠깐 보시면 중동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송 단가가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3달러가 차이가 나기도 해요. 배럴당. 네. 2달러. 2달러. 2달러죠. 2달러.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이럴 때는 2.5달러, 6달러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멀어서 그런 거죠. 미국이 멀고 중동이 가깝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만 근처에서 나기 때문에 여기서 저 밑에 남아메리카를 돌거나 아니면 희망봉?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사실 태평양이 엄청 넓잖아요. 여기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훨씬 멀어집니다. 태평양.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유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동이라고 하는 중동산 원유라고 하는 선택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제 시설의 모든 어떤 설비들을 예. 중동산 중진류에 맞춰놨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일종의 락인 효과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야 그래도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다들 갖잖아요. 네. 정유사들도 갖고 우리도 갖고 있고. 근데 구조적으로 되게 힘든가 봐요. 그게 설비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르무즈가 이제 막혔어. 큰일 났어. 이란하고 미국이 한판 붙었는데 이란이 이겨버렸어. 그래서 호르무즈 안 돼 이 자식들아.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원유를 가져와야겠죠. 그때는 조금 뭐랄까 어떻게 셈법이 뭘 해야 달라지는 돼요? 게 네. 지금 어떤 예를 일이 들면 벌어져요? GS 칼텍스라든지 그다음에 GS 칼텍스는 6월 도입분 미국산 원유 계약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말인즉슨 지금 호르무즈에서는 중동산 원유가 막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6월 5월쯤 되면 얘가 못 오기 때문에 정제 시설을 돌릴 원유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돌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산 원유를 일단 긴급으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대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미국산 경질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수율이 다릅니다. 뭐 휘발유가 많이 나오나? 휘발유, 경유, 중유 뭐 이런 그 나오는 골고루 나와야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맞습니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차로 원유를 증류탑에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장 낮은 온도에서 먼저 액화가스, 석유가스, LPG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휘발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프타가 나오고 그다음에 등유가 나오고 경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중유,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경질류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가 많이 나와요. 휘발유가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밑에 있는 경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중질류 같은 경우는 휘발유도 적게 나오고 경유도 적게 나옵니다만 예. 1차 증류탑에 넣었을 때는 예. 근데 대신에 밑에 있는 중유, 아스팔트 이게 벙커CU라고 하거든요. 찐덕찐덕한 게 많이 나온다. 맞습니다. 중동산은. 벙커CU는 옛날에는 선박의 원료로 쓰기도 했지만 지금 뭐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선박의 연료로 못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벙커CU 같은 경우에는 중유 같은 경우에는 나오더라도 원유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동산 중질류로 가져오기 때문에 중류탑에 넣은 원유의 30에서 50%가 이 벙커CU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원유보다 싼 가격으로 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고도화 설비라고 하는 거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래커라고 하는 것에 한 번 더 분해를 하려고 넣는 거죠. 네. 한 번 더 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서 경유가 많이 나오고요. 항공유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석유 제품의 제 1번 품목이 경유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싸잖아요. 예. 세금 때문에 그건 세금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렇죠. 예. 원래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많이 비쌉니다. 미국은 그렇더군요. 보통 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전 가격은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휘발유를 파는 경유를 것보다 많이 파는 게 좋구나. 경유를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되는 거예요. 비싼 제품을 파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고도화 경유를 설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든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유소 같은 경우에는 중진류를 넣고 그 다음에 벙커 CU가 많이 나와야만 어떻게 보면 마진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지. 이 고도화 설비가 있는데 여기에다 그냥 경질유를 넣는다. 예. 그럼 휘발유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대신에 수조 원 들여서 지어놓은 이 고도화 설비는 못 쓰는 일종의 거네요.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아하.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유를 그렇기 많이 때문에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제일 많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산 뭐 원유 품질이 예. 좋은 건 알겠어. 품질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우리 많이 가져와봤자 휘발유만 많이 나오고 우리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경유나 항경유가 안 나오면 안 우리가 나와. 저걸 왜 갖다 써야지? 이런 문제 의식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표처럼 이렇게 중동산으로. 중동산 원유가 이게 2018년 대비해서 2021년에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가 줄어든 거거든요. 예, 전체 예, 비중에서는 예. 한 15%가 줄었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중을 늘린 이유는 결국 우리가 중동산 말고는 우리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질문 있습니다. 네. 그 WTI나 뭐 브렌트유는 가벼운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판다는 뭐 베네수엘라 석유라든가 맞습니다. 뭐 캐나다 석유라든가 이런 애들은 엄청 무거운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하고 뭐 WTI나 뭐 브렌트유나 그걸 좀 대충 잘 섞어서 적당한 중동산만큼 섞어서 돌리면 그건 안 됩니까?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그거 됩니다. 어.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원유 수입국을 제가 좀 비교를 해놓은 표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중동산을 우리가 요만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연수입량이 7억 2천만 배럴 정도 돼요. 근데 보시면 미국에서 가져오는 건 1억 7,400만 배럴 정도가 되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캐나다. 베네수엘라 음.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곳들이 중질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캐나다 그럼 여기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캐나다에서 가져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산을 대체할 수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캐나다가 여기 세스캐처원 주인가요? 여기서 만드는 그 서부 캐네디언 셀렉트라고 하는 중질류 여기서 생산을 하는데 이거 오일 샌드라는 것에서 뽑아내거든요. 네. 이 중질류를 뽑아내서 보시면 이 파이프라인 다 이어져 있잖아요. 예. 대부분 다 미국으로 보냅니다. 가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경질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유 같은 걸 생산하려면 이 중질류랑 같이 섞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나오는 중질류를 미국이 다 사다 썼는데 근데 캐나다가 봤더니 그럼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한다. 그리고 바이어가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팔고 있잖아. 그래서 이쪽 태평양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합니다. 예. 이게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해외로 수출하게. 이게 정확히 일본, 한국을 겨냥한 좋네요. 수출 기지예요. 예. 근데 보시면 이게 과거에는 한 일평균 수송 능력이 3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확장을 해서 지금은 80만 배럴 정도까지 늘기는 했습니다만 예. 80만 배럴에서 예를 들면 절반을 우리가 다 가져온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1년 365일 풀로 돌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 우리가 연간 한 1.5억 배럴 정도를 캐나다에서 중질유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전체 다 해봤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물량이 파이프라인으로 빼는 물량이 많지가 않구나. 맞습니다. 다 가져온다고 다 하더라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아. 그러면 캐나다산이 아니면 그럼 다른 데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중질유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저쪽 유럽에 붙어 있습니다. 뺑 돌아와야 되는구나. 돌아서 북극 항로처럼.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시베리아에서 중질유가 난다라고 하면 거기서 중질유를 가져오면 되겠지만 예. 시베리아에서 나는 거는 경질유예요. 그럼 북극 항로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가동해야 돼 있는지는 북극 모르겠습니다. 항로네. 북극 항로. 뭐 중국을 통해서 오는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파이프라인 여기까지 이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예. 또 파이프라인을 더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래요. 여기는 뭐 중질률이 엄청 많죠. 예.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돼 있고 아. 마두로가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어떤 정상적인 음. 체제로 과거 체제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이게 언제 정상 체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캐나다, 베네수엘라, 러시아 어. 셋 다 우리가 애매하다. 중동산을 대체하기에는 그렇지. 한계가 있고 아하. 근데 멕시코는 보면 생산량이 매우 적습니다. 아, 얼마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예. 뭐 카자흐스탄도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요. 음. 앙골라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7억 2천만 배럴 정도나 되는 중동산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적어도 반은 정도는 아. 예를 들면 다른 걸로 바꿔야 예. 대체가 될 텐데 이렇게 중질유를 생산하는 다른 국가의 원유로 우리가 이게 쉽게 대체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아, 진짜 우리가 만들어서 경유를 많이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벼운 경질류는 아예 그냥 후보가 아니군요. 무조건 중질류를 가져와야 되는군요. 어디서든. 일단은 그렇죠. 그러네. 우리가 아. 만들어서 팔아서 마진을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네. 근데 사실 그러면 미국산 원유로 대체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그렇게 했던 곳이 있어요. 음. EU가 그렇게 했습니다. EU가. 예. EU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석유 생산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 근데 EU는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25%나 가져다 썼어요. 예. 굉장히 많이 가져다 쓴 거죠. 예.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긴 합니다만. 근데 확 줄었어. 지금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러시아산 중질유를 대체를 했냐 보면 미국산을 많이 늘렸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건 미국산은 경질류라면서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당시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랄산 원유의 대체 완전한 대체품은 그것도 중질유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많이 가져다 쓰는 아라비안 라이트다. 어. 그러니까 중동에서 나오는 중질유다. 음. 그래서 그걸 가져다 썼으면 됐는데 중동에서 나오는 중질유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아시아로 많이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아시아 국가들이 장기 계약을 다 맺어놨기 때문에 아. 그 물량을 물량. 따오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기 계약이 돼 있지 않은 경질유를 많이 파는 미국에서 도입 물량을 확 늘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중질유 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네. 어쨌든 이걸 없애고 미국산을 늘렸다는 건데 예.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뭐야? 보시면 뭐야? 이게 러시아산 중질유, 음흠. 이게 미국산 경질유. 예. X와 H 각각 뭘까요, 저게? 요거는 황함유량입니다. 요거는 API도라고 해서 예, 중질유나 예. 경질유. 찐득찐득한 거. 예. 맞습니다. 여기는 고유황 중질유. 저 까만 게 딱 우리 두바이유네.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여기는 미국산, 미국산 경질유. 경질유. 황함유량도 낮고 API도 가볍고. 높은. 그래서 이렇게 미국산 경질유로 바꿨더니 독일에서 당장의 경유 같은 석유 제품의 생산량이 7.9%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경유 가격이 높아지고. 그렇죠. 당연한 결과네. 요 그래프를 실은 논문이 2023년인가 예. 그 네이처지의 그 과학 저널이라고 하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던 논문이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WTI로 대체를 했더니 독일의 생산량이 8% 가까이 줄었고 경유의 가격이 봤더니 8% 올라갔더라. 휘발유 대비해서 8%나 더 올랐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중질유가 들어오지 않고 경질유로 하다 보니 당연히 경유, 항공유 같은 제품들이 사실은 수율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예. 이 가격들이 오르는데 이 가격들이 오르는 걸 다른 데서 커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도 유럽 같은 경우는 경유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유는 부족해서 항상 해외에서 수입해다 썼거든요. 예. 근데 생산량이 줄어들어 보니까 더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찾기가 쉽지 않아서 러시아산 원유를 가져다가 정제를 하는 인도, 터키 같은 정유소에서 경유를 사다 씁니다. 예.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럼 뭐하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냐 이런 얘기까지 돌았을 정도인데 이렇게 단순히 어머나. 중질유를 경질유로 바꾼다라고 해서 설비가 그러면 이론적으로 공장이 있잖아요. 유럽에도 정유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중동산 러시아산을 받다가 네. 좀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WTI 미국산을 받아서 넣었어요. 네. 넣어서 돌리는 건 그래도 공장 기계가 이상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돌릴 수는 있다. 돌릴 수는 있다. 공장을 돌릴 수는 있어. 그렇다고 고장은 안 나. 그게 뭐
되게 복잡한 설비고 그래서 예. 이게 미세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 여튼 공장을 못 돌리는 수준은 아니다. 되긴데. 되기는 된다. 다만 수율이 근데 수율이 나빠질 뿐이다. 나빠지고 경유가 잘 안 나온다. 그렇죠. 수율이 나빠지니까 사실 정유사 입장에서는 비용도 들어가고 수율이 나빠지면 마진이 떨어지거나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한식 요리사가 중식 만들고 중식 요리사가 한식 만들면 만들 수는 있는데 맛이 없구나. 좀 그런데 좀 이게 뭔가 이게 그런 느낌이구나. 가능은 느낌인 한데. 것 같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유사도 어째 본인들 밥줄인데 우리가 예. 생각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너무 중동사네 어떻게 보면 그 몰빵을 해놨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그걸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이미 1970년대 우리나라 오이시오쿠 때문에 한번 세게 당한 경험이 있기 그랬죠.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제도라고 한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예, 저 예. 역사.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운송비가 있지 않냐? 그러면 다른 데서 운송비가 더 든다고 하면 네. 그 추가 운송비는 우리가 보존을 해줄게. 아. 보통 석유를 수입해 오면 수입 부과금이라고 하는 거를 리터당 16원을 붙이거든요. 예. 그럼 16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존을 해줄게. 그래서 제가 음. 계산을 해봤더니 배럴당 한 2,500원 정도까지는 보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예, 많이 해주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배럴당 2,500원이니까 예를 들면 1.7달러 정도까지는 보존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3달러, 4달러 이렇게 2달러 넘게 차이가 난다. 그럼 다 보존을 받을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추가 비용 운송비를 보존을 해주면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계속 중동산을 그래도 갖다 쓰는 애매한, 거죠. 약간 애매한 수준의 보전이구나. 일단은 그게. 중동산 석유를 가져다 써야만 우리가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고 아. 운송비를 다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니네.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아. 굳이 뭐하러 엄청나게 먼 데서 가져다 써.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가 어디지? 우리나라는 기름도 없지만 당군 할아버지가 선택한 이 땅이 참 안타까운 게 주변에도 기름이 없어요. 유럽은 사실은 러시아에 몰빵 안 했던 가장 러시아 큰 있잖아요. 이유가 러시아 좀 있고. 러시아는 중국도 좀 있고. 25%니까 사실 몰빵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보시면 유럽에서도 석유가 나지만 영국도 북해에서 나고 나고. 그다음에 여기 노르웨이도 하고 북에서도 하고 유럽에도 석유가 나지만 예. 중동도 가깝고요. 아프리카도 가깝고요. 사실 아. 북미 남미도 다 가깝습니다. 그러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멀어요. 그러니까 기름도 안 나지만 기름이 나는 땅에서까지 먼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중동이고 어우, 저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서글프다. 저뿐만입니까? LNG, 어. 그 액화 천연가스. 예. 독일은 파이프라인으로 수도꼭지만 틀면 러시아에서 그냥 나오는데 오잖아요. 우리는 액화해가지고 액화해서 배 배가 만들어서. 와서 뭐 그냥 너무 서글프다. 배달비가 더 들어. 와.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으로 쓰는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천연가스가 넘쳐나는데 예. 수출하는 터미널이 없어가지고 너무 넘쳐나서 그냥 막 버리잖아요. 막. LNG보다 훨씬 싸게 쓰고 막 버리고 태우고 그렇잖아요. 예. 어쨌든 석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야, 있을 저 수가 진짜 없다. 주변 나라에도 없다는 건 별로 생각을 안 해봤네. 야, 주변에라도 좀 있어야지.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운송비가 싼 중동산을 많이 가져다 쓸 그나마 수밖에 그나마 없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저기니까. 맞습니다. 어. 뭐 절반 미치니까 보시면 여기서 보통 이 멕시코만에서 많이 나는데 예. 여기서 오려면 요렇게 돌아서 와야 되거나 아하. 요렇게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와야 돼요. 예, 예. 여기서 오는 것들은 요렇게 돌아서 와야 되고 유럽산도 요렇게 돌아서 와야 되고 요렇게 뭘- 아니면 수에즈를 통과해야 돼요. 멀어. 멀어. 중국은 좀 많이 문제가 나긴 이상하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뭐 다른 나라에 뭐 석유 제품을 파는 나라는 지들 아니기 쓰기도 때문에. 바쁘죠. 예. 아, 진짜 없구나 저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웬만하면 석유 있다니까요. 석유 안 나오는 나라가 더 적어. 일본 한국이네. 일본 한국. 와. 딱. 그러니 어. 얼마나 진짜 땅을 잘못 골랐네. 다만 이제 저기가 외적의 침입은 굉장히 적은 나라죠. 저기까지 들어오는 외적은 뭔가 약간 변태스러운 놈 아니면 안 오는 거거든 저기는. 아니, 왜 저기까지 와? 왜? 어. 완전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거네. 베네치아. 베네치아 물 위에 도시를 지으면 설마 이놈들이 물 위까지 올라오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안전한 그러나 안전하기만 하지 먹을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근데 뭐 석유라고 하는 게 저게 자원으로 쓰인 게 뭐 한 이제 200년도 안 되잖아요. 저럴 줄 몰랐겠죠. 그때만 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그냥 눈 딱 감고 중동산 계속 써야 된다. 우리는 중동이 해결되기를 기도만 하고 아니면 뭐 그래야 된다. 아니면 그 무슨 암도나 설비를 바꾼다. 저렇게 그런 거면 미국산 사다 쓰면서 이제 수출이 줄어들겠지. 수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이런 게 적게 나온다면서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정유사들의 마진도 줄어들고 원가도 올라가니 전반적으로 기름값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가. 이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닌데 IEA에서 조금 추정해 놓은 게 이라크산 중진유를 정제를 하게 되면 경유가 27%나 나온대요. 예. 100을 넣으면 27이 경유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를 넣게 되면 경유가 18%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절반 가까이 준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경유를 정제를 해서 우리가 다 쓰고 남아서 밖에 팔아서 돈을 벌어 왔는데 그건 안 되는 거네. 근데 그게 어려워질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결국 국내용은 쓸 수 있겠네요. 수출이 안 돼서 문제겠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우리만 쓴다라고 하면 사실 유럽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이 70이고 나머지 30을 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경유나 항공유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 바깥에 사오고 그냥 사오고. 대신에 휘발유를 바깥에 많이 파는 남으니까 예. 뭐 이런 구조인 건데 근데 어쨌든 거기는 석유 제품의 70%는 내수, 나머지 예. 30%는 수출. 근데 그거는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파는 어떻게 보면 남기 때문에 파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예. 본인들한테는 안보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절대 러시아산 안 쓸 테니까 수입선을 조금 다변화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산지들이 다 가깝잖아. 예. 이렇게 해서 다변화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쓰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안보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우리 정유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떠받치는 주요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인 건데 예. 그러면 우리가 비용 문제를 차치하고 무조건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정유 할 거냐?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안보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중동산을 가져오기 어려운 환경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럼 뭐 이제는 진짜 환경이 달라졌으니 뭐 물론 전쟁이 잘 해결돼서 예전처럼 가져올 수 있으면 매우 좋은 일이나 만약에 계속 뭔가 문제가 됐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혔어. 그럼 환경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정유 공장이 마진이 떨어지건 말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GS 칼텍스가 미국산 원유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지금 들어갈 원유가 부족하니 미국산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수율이 문제야. 지금 뭐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나서 협상이 끝났다라고 해보죠. 물론 그 어떻게 보면 중동의 어떤 인프라 예. 석유 시설들 이런 것들을 파괴됐기 때문에 예전만큼 중동산을 못 가져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분간은 우리가 미국산 원유를 대신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시설이 복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할 거냐? 수입선을 다변화할 다변화해야 거냐? 된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중동산을 싸게 사와서 더 마진을 남기고 팔 수 있는데 안 돼. 안보 때문에 중동산 더 늘리면 안 돼. 미국산 할 계속 거냐?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네. 야, 그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겪어봐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우리가 빨리 원유 수급선을 다변화해야 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유럽처럼 미국산을 받아다가 휘발유는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경유는 줄어들지만 그래서 마진은 좀 나빠지겠죠. 그렇지만 더 많이 나온 휘발유를 팔고 부족한 경유는 좀 수입하고 네. 뭐 마진은 좀 줄어들겠으나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긴 한데 사실 휘발유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경유를 가장 많이 팔고요. 수출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죠? 항공유. 항공유가 두 번째 수출 품목인데 항공유를 많이 파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큰 손입니다. 미국은 항공유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걸 많이 사가는 건데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휘발유를 팔게 되면 휘발유가 훨씬 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 말이 무슨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유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떨어질 거다. 야, 중동산을 포기하는 순간 하여튼 정유 산업이 지금 가치는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유 산업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최대한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일단 중동산 석유를 뚫리고 나면 계속 쓰다가 나중에 캐나다랑 잘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캐나다산 도입분을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도입분을 많이 늘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야 되냐. 이런 선택지를 우리한테 지금 앞에 놓인 거죠. 두 가지 선택지가. 지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김 기자님이 보시기에. 지금은 사실 선택지를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당장에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되는 대로 지금 빨리 그냥 가져와서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럼 정유 공장을 다 스크랩하고 미국산 경질류에 맞춰서 정유 공장을 다시 만든다. 다시 만들면 거기서 뽑히는 휘발유. 휘발유, 경유 뭐 이런 등등으로 지금 버는 것만큼 벌 수 있어요?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넣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넣게 되면 수율이 달라졌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우리나라 정유업체가 2007년 이후에 한 34조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예. 이게 다 어디냐면 고도화 설비, 그다음에 탈항 설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게 회계장부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감가상각비로 다 예. 비용으로 떨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도화 설비도 고도화 못 설비나 쓰겠네. 이런 것들은 비용은 나가는데 여기서 버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회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당분간 뭐 그럴 수 있는데 한 10년은 그럴 수 있는데 네. 계속은 우리는 어차피 이제 만약 막히면 미국산 사다 써야 하니 네. 그럼 그때는 기존 정유 공장을 뭐 부수고 혹은 설비 투자를 더 안 하고. 다시 해서 뭐 거기에 맞게끔 맞춰야죠. 설비를 보강을 하는 차원 뭐 투자는 필요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질류에서 경질류를 바꾸겠다. 그리고 그러면- 정유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유 항공유를 많이 팔았는데 앞으로는 휘발유를 많이 팔겠다. 혹은 나프타를 많이 팔겠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설비들을 지우고 새로운 설비들을 보강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정도의 수익성은 유지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안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모든 정유사 중에 제일 높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정유사들의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마진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높다라기보다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 우리나라 정유사가 산유국의 정유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유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두바이산 중질유를 싸게 사다가 우리가 지어놓은 설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싱가폴, 호주, 중국 이런 데 파니까 요거는 돈이 되네. 예. 근데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건데 근데 경질유를 바꾸게 되면 사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유사들은 지금 경질유로 휘발유를 만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정유사가 저기 뭐죠? 그 미국에 경질유를- 진출해서 미국의 경질유를 뭐 사다가 여기서 정제를 하면 그게 미국에 있는 정유소랑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이 될까요? 아 왜? 그렇겠네. 어차피 어쨌든 휘발유를 만들었으면 딴 데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 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실어 왔다가 실어 가는 겁니다. 비용이 더 들겠지. 그러면 그래. 미국에서 실어 오지 않고 거기서 정제소를 돌려서 만든 휘발유가 그렇게 해서- 아, 게임이 알겠어요. 될까요? 알겠어요. 운송비 정도가 더 부담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운송비가 크죠. 미국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진이 적겠네. 마진이 적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어차피 중동에서 사와서 어디다 파나 미국에서 사와서 어디다 파나 어차피 사와서 팔아야 되는 입장이면 지금은 우리가 항공유를 미국에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경질유 중심이기도 하고 물론 중질유도 아. 섞어서 팔긴 합니다만 그나마 좀 비싼 부족하기 항공유, 때문에. 경유 이런 거 파니까 그렇죠. 그나마 마진을 좀 먹고 간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못 만들면 싼 휘발유를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보단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정유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네. 오, 미래가 그렇게 없어지게 좋지는 않아. 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면 아직도 일본의 정유 산업이 옛날 우리보다 훨씬 컸지만 지금도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 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유소 정제 능력의 90%를 내수용으로 쓰거든요. 10% 정도는 우리가 남는 거니까 아니, 파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동산 원유를 수급하는데 앞으로 계속 뭔가 불안해. 네. 만약에 그런 상황 계속된다면 수출하는 모델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점점 그냥 내수용을 쓰는 정도. 일본식으로 내수용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갈 가능성이 있네요. 중동산이 안 된다면. 어쨌든 중동산이 우리나라 정유 업체들에게는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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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성분의 선택지였는데. 원유인 건데 설비도 거기에 딱 맞춰져 있고 근데 야, 이걸 벗어나려고 하게 그러네. 되면 단순히 기름만 바꿔 끼우면 되는 게 아니라 설비에 문제가 생기고 마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네. 가뜩이나 우리 정유 그러니까 업체가 애초- 마진율이 낮은데 그러네. 다만 애초에 그럼 만약에 중동산 원유가 경질유였다면 음. 미국산 원유처럼 경질유였다면 그럼- 우리는 경질유에 맞춰서 공장을 지었을 테고 그럼 수출 안 했겠어요 우리가? 수출은 했겠으나 그럼 휘발유를 주로 수출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윤이 좀 더 이익이 낮은- 덜 나오겠지. 덜 나왔겠지. 우리 덜 지금처럼 나오겠지. 정유 산업이 커지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도 해요. 야 그러면 그 말씀은 중동산에 왜 이렇게 의존해 있어? 너희 왜 너무 좀 게으른 거 아니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중동산을 줄이는 순간 정유 산업 자체가 줄어들겠군요. 정유 산업 자체의 마진이 바뀌기 때문에 어. 이거는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우리나라 정유사가 미국산 원유를 가져서 돌려봤을 때 수익이 얼마나 바뀌는지 근데 그걸 우리가 뭐 데이터를 알 수 있다라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일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튼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유일하게 임상 시험 해봤던 그 러시아산 원유 안 쓰고 다른 원유 썼던 유럽 상황에서 유럽 상황에서 어쨌든 생산량이 줄어들고 의외로 생각보다 큰 변화가 있더라.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그러네. 집권 이후에 무역 흑자 줄이겠다고 미국산 원유 도입이 거의 10%포인트 가깝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산 원유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는 예. 중동산 원유가 줄지 않고 미국산이 늘었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줄었다는 얘기가 그러네. 되는 거지. 이야. 중동산을 대체했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유사들이 바보라서 그랬겠습니까? 러시아산 원유 사다 써야 되겠네 우리. 근데 러시아산 방법은 원유는 러시아밖에 미국이 없어. 허락해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고 러시아산 우랄 원유는 또 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그래도 가까운 것 같아. 그나마. 파이프라인이 중국으로 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정확히 파이프라인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국까지 이어져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우리나라까지 있는데 꽤 많은 돈이 들어서 시베리아는 경질유고. 시베리아는 경질로. 참 진짜 어렵네. 알겠습니다. 야. 참 에이씨 어쩌라는 거야? 이게 중동산 그냥 우리 대안은 그냥 중동산이 잘 오기만을 기대해야 되겠네요. 다른 방법이 별로 하여튼 없네. 뭐 석유에 관한 우리는 왜 바람장아리가 없냐? 좀 야 도망갈 구석이 생각보다 없다. 없다. 오늘 느낀 바는 그거네요. 지금 당장의 수급 때문에 미국산 원유를 가져다 쓰겠지만 이게 중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원유는 아니다. 아니다. 그냥 우리 먹고 살 정도는 라면 모를까. 네, 수출하는 모델이라면 쉽지 않다. 그렇죠. 근데 러시아 것 갖고 오게 하겠지. 그래 제가 보기에도 그나마 하겠지. 그나마 유일한 대안. 그리고 우리가 항공유 못 만들면 미국 비행기 못 떠요. 아니 우리 그 미국 서부에는 딴 데서 사오면 되지 뭐 서부 비행기는- 한국밖에 없습니까? 그럼 왜 한국에서 지금까지는 왜 사갔습니까? 한국게 쌌나 보지. 뭐 제값 받고 파는 거지 싸게 파는 게 어딨어. 그럼 다른 나라는 항공유 만들어서 버리고 있었겠네. 남는 데가 어딨습니까? 야 우리한테도 그게 무기였다고? 야씨 우리 한국이 안 그럼, 준다? 그럼 이게 된다고? 됩니까?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래? 그럼 러시아산이 원유 없으면 우리는 항공유 못 만들어. 진짜야. 니네 과학자한테 물어봐. 뭐 그렇게라도 되면 좋겠네요. 아이고 참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이고. 근데 또 갖고 오는 것도 멀리 걸린다니까 북극 항로도 열고 러시아랑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 네 그런 게 그나마 좀 나은 대안처럼 보이고 그거 안 되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래. 러시아산 거 우리가 갖다 쓰고 유럽이 중동 거 갖다 쓰면 되겠네. 그렇지. 어. 가까운데 갖다 써라 쓰고 그냥. 러시아 건 우리한테 양보해주고. 그럼 되겠다. 그렇게 합의하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게 호르무즈 해븐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게 여기는 아시아산만 오는 거고 중동산 원유고 유럽으로 갈 때는 그 위로 저쪽- 올라. 위로 저쪽으로 가서 가고. 지중해로 위로 빼라고. 가잖아요. 그래. 그쪽 그거 서로 가, 좋네. 그냥. 서로 이란 좋아. 지나가지 마. 그렇게 하는 걸로 김상우 기자 잘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전달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아, 참 러시아랑도 또 이렇게 한참 또 친하게 지내야 되네 또.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 돼. 석유가 이렇게 또 달라 또 왜?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태우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러시아랑 우리나라는 서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내서 할만해. 서로 보완제가 될 수 있어. 김태우 교수님 잘 지내시나 보고 싶네.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태우 교수님. 그러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중동산 원유에 생각보다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유 산업 나 바꿀래도 바꿀 수가 없다. 없다, 쉽지 않다. 네, 김 기자님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